자, 심리 치료 교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와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심리치료 기법에 있어서 이제 가족 간의 관계와 갈등과 또 행복과 불행에 대한 모든 척도를 다루는 이러한 이제 KFD 동적 가족화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가족 안의 모든 구조가 불완전한 구조에서 완전한 건강한 가족 구조로 변화되고 또한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화목한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갈등과 혼란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좋은 유익한 강좌로 인도해 주옵소서. 미참한 발길들께서 또 주장하시고 또 유튜브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이 강좌를 통해서 또 많은 심리적인 치료와 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또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장이죠. 동적 가족화 투사라고 하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동적 가족화란 말은 이제 kinetic family drawing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1970년대에 반즈하고 카프만이라는 학자들이 이제 개발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에 이제 뭐 KFD라는 동적 가족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집, 나무 이런 걸 합해가지고서 또 보다 자세하게 가정 내의 모든 구조를 다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HTP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이 지금 아주 상당히 많이 심리치료센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대개 이제 이 검사법은 아주 쉬워요. 그 어린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술치료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술치료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뭡니까? 드로잉하는 종이하고 A4 용지하고 그다음에 뭐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색연필만 있어도 그걸로 되게 그 어른들보다 아동들에게 또 뭐 이렇게 청년들 이런 계층에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면이 복잡할수록 그 그림에다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드로잉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림을 만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안에 감정을 숨기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 테스트를 하면 100% 정확하게 자기 집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그려요. 그래서 너가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림 중에서 가장 그리고 싶은 그림 한번 그려보거라 하고 연필하고 종이를 주면은 아동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요. 제가 이렇게 그 지방에 가서도 강의하면 이 미술 치료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교사들이 되게 많이 참석을 합니다. 현직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수십 명씩 그룹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강좌를 듣는데 그걸 배우면 당장 써먹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학교에 가서.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아동을 발견하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교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좀 심리학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먼저 쉽게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부터 얘기하다 보면 유튜브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왜냐면 또 얘기를 어렵게 이론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써먹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자, 종이를 한번 여러분이 나눠줘 보세요. 아동이들에게, 예. 또 자녀들에게. 자, 우리 아이가 요즘 말을 안 하는데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딸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는 다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사춘기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 다 했습니까? 안 했죠? 자기 그룹에서 마음이 열리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싶거나, 감정을 교류하고 싶거나.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 교우들이 뭐 얘기하든, 다 그룹이래. 예. 뭐, 집사님 모임도 있고, 청년들 모임도, 대학생 모임, 고등학교 모임, 다 하면, 다 그렇게 뭡니까? 동질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룹끼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런 드로잉 기법으로, 그림 그리기 미술 기법으로 쉽게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 그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그림에다가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종이 가져와서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리 와봐. 이러고 엄마가 요즘에 일하느라고 너희들하고 대화가 잘 못했지? 그러고 자, 우리 한번 그림 그리게 해볼까? 자, 엄마에 대해서 네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 엄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뭐 엄마한테 원하는 게 뭔지, 불만이 뭔지, 아빠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아빠한테 싫었다면은 또 화가 났었다면은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그거 한번 그려봐,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제시를 해줘야 돼요. 막연하게 그려봐 하면 뭘 그릴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해보면, 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이제 그 가정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 근데, 아들이 삼겹살을 먹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엄마 옆에 앉아있고, 딸은 아빠 옆에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먹는데, 입이 굳게 닫혀있어, 전부 다. 자, 그 아들이 지금 뭘 표현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이게 즐거우면 입이 이렇게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즐겁다는 이런 표정이 나오는데 표정이 무표정이죠. 내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느끼죠? 이 아이 집에서는 삼겹살 파티는 하긴 하는데 뭔가 웃음이 없구나. 그렇다면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썩 밝진 못하네. 이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을 표현할 때 그냥 밑을 쳐다보고 있어, 그림을. 그 그림을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 감독 상담사로서 그 학교에 방과 후 학교들 있죠? 방과 후 학교에서 이제 그 상담사들이 미술 치료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그 이상한 표현을 하는 아동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걸 수십 장을 갖고 와. 그러면 이것을 감독 상담, 슈퍼바이저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인이 안 떨어지고 지도사항에 대해서 교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방과 후 센터는 그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구청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전국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슈퍼 감독사이니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 한번 오셔서 아동들 미술 치료한 거 있는데 요거 한번 분석 좀 해주시고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서 가서 이제 보면 이제 쭉 검사한 그림들을 쌓아놓았다고요. 그럼 그걸 놓고서 이제 다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는 바로 이 키네틱이란 말은 뭐냐면 막 움직인다 이런 뜻. 영어의 키네틱이란 말은 키네틱에 패밀리가 들어가요. 가족이 막 서로 움직이잖아요. 동력이 있으니까. 예. 그런 드로잉은 그림을 그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로 상호 간에 감정, 행동, 느낌, 목표, 대화의 불일치, 대화의 일치, 또는 뭐 화가 나나, 또는 뭐 우울하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분노 감정까지, 우울한 감정까지, 또는 친밀한 감정, 사랑스러운 감정들의 척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딸은 또 아빠한테 굉장히 친밀하고 아빠를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엄마한테는 굉장히 또 감정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또 부부간에는 대화도 없고 교류가 안 되는 거는 무언가 누군가 배우자 한쪽에 또는 상호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보죠. 예를 들어 40대 부부가 있어요. 자, 40대 부부는 되게 아이들이 어리죠. 아이들이. 예. 뭐 5살, 6살, 7살 뭐 아니면 뭐 자리야 초등학교 들어가서 유치원 뭐 이런 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또는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 부담감에다가 책임감에다가 또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부부가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그 연령대가 이제 되게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칫하면 그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족 내의 부부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젊은 부부들이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 이런 그림 테스트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자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건 이론으로 알면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만 있으면 되고 볼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또 그냥 쉽게 무료한 사람들에게도 이따가 있으면 가서 자 우리 한번 미술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청년들끼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서로 평가도 해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보면 삼겹살을 먹는 그 가족 구조에서도 보면 이 가족은 뭔가 말이 없다. 그럼 뭐죠? 그 말이 없는 것은 아동의 책임일까요? 아니죠. 부부간의 책임이라. 부모에게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위기가 침묵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삼겹살을 막 굽고 먹고 있으니까 야 삼겹살 파티하는가 보다. 이 그림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안 됐을 때에는 먹는 거를 가지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그림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린 것을 보면 감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좀 더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어. 예를 들어 엄마가 좀 작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집은 뭐죠? 일반적으로 아빠가 좀 권위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 크고 아빠가 작으면 그 집은 뭐요? 모계 사회야. 모계 사회. 그러니까 이 파워가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선이 있습니다. 서로 가까운 사람은 또 선을 서로 긋게 만들어요. 나는 아빠하고 가까워. 그러면 선이 진하게 쭉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가깝지 않으면 점선이야. 요거 두 개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아빠하고 친하면은 강한 선으로 그려주고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점선으로 그려봐요. 이렇게만 알려줘도 점선과 직선만 알려줘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이 집은 아빠하고 딸이 사이가 안 좋네. 근데 아들하고 엄마 사이가 좋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치료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걸 서로 원만한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거기서 그린 걸로 분석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테라피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돼. 힐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가 병원도 가면 MRI 찍는 이유가 뭘까요? MRI 찍으면은 몇 번에 있는 그 부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신경을 누리고 있군요. 그러니까 요즘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원인을 모르면 통증은 있는데 치료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 심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 한국뿐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쭉 심리학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나온 사람들이 심리 센터를 차려요. 차려놓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대학원에서는 이제 원인과 분석하는 걸 많이 공부를 시킨단 말입니다. 네, 각종 정신분열에 대한 원인은 뭐고, 그건 어디서 왔고, 뭐 이러한 어떤 원인, 또 가정 내 히스토리, 역사, 뭐 이런 것들, 즉, 뭐 암 환자들은 대개가 부모들이나 그 위에 3대, 4대 또는 주변에 뭐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부터 주변에서 누가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 있으면 그 후손들도 암에 걸릴 확률이 60%, 70%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 내에도 심리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 주변에 가족력이 있는 겁니다.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고한 집안에서 이렇게 유교적인 집안에서 대를 이어온 집안은 뭐가 돼요? 집안이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대화가 수평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아이들 시켜놓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왜 말이 많아? 조용히 먹어야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계속 말 없이 나 홀로 숟가락을 가지고 밥 먹는 아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과묵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라 억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뭐가 돼요? 우울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 특히 40대 부모들 유튜브 보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다닌다 하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그 시기에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고 두 번째는 학습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탐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 탐구심은 이미 3살 되면 시작이 돼요. 태어나서 2년만 지나면 그 아이는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따라하고 모방을 하죠. 그래서 학습을 imitation study라고 그래요. 모방 학습. 그래서 위에 오빠가 있거나 형이 있거나 그러면 그 밑에 한 2살쯤, 3살쯤 밑에 동생은 선생님이 누구예요? 늘 같이 손잡고 다니는 형이나 오빠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욕을 배워와. 이 욕이 뭔지도 모르고 욕을 배워와서 집에 와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막, 응?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 뭐 이상한 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다 보니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고 인지도 못하고 나쁜지 좋은지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포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도 그랬죠. 절대 시장 쪽에서는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 시장 주변에다 애를 키워놓으면 애가 뭐가 돼요? 장사건박이 더 되겠냐면.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자꾸 이사를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겠지. 아유,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지. 나중에 뭐 또 더 잘하면 되지 내가. 기회는 3살 때, 4살 때, 5살, 6살 아동 학습의 발달 주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40대 특히, 50대. 50대만 해도 굉장히 50대는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그렇죠? 고등학생들. 아니면 빠르면 결혼 일찍 한번, 요즘은 결혼을 다 늦게 하다 보니까 30대 중반, 40대 대학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든 사회적인 삶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면 30대 부부, 40대 부부, 50대 부부, 60대 다 틀려요.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뭐 60대 한 중반 되면 이제 다 대학 졸업하고 자녀들이 사회 활동할 때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70대쯤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뒤돌아보는 시기지만 30대, 40대는 틀리단 말이죠. 이때는 20대 때 이제 열심히 일하다고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 다음에 서로 또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세부터 이제 우울감이 맛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감을 맛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결혼이 이런 거구나.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특히 여성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 자기의 모든 좋은 스펙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좀 일찍이 와서 이제 좀 같이 좀 아이를 하루 종일 엄마가 봤으니까 이제 남편이 와서 좀 아이를 봐주고 좀 일찍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소소한 하나의 그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하고 우리 나이에서 보면은 뒤돌아보면 우리는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다 키워본 거니까 해보면 그 아동들을 키울 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즉 엄마가 다 키워도 안 돼. 또 아빠가 다 키워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인격화된 신앙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천국이라는 게 뭔지, 이 신앙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게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즘에 보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 자, 또 그게 A그룹이야. B는 엄마 아빠가 나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그룹, 10그룹이니까 20명이죠. 자, 이 커플들을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해보면 교회 안 나가는 그룹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B그룹은 크리스찬 가정 모임은 관심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이룰까?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잘할까? 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데 관심 갖는 그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4명이 됩니다. 이제 3명 하다 4명 하다 또 뭐 세전이하면 5명도 되겠죠. 그러면 이 그룹이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A그룹과 B그룹.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으로 전락합니다. B그룹은 아주 해피투게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유아세례도 베풀고 입교도 하고 또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무가 형성이 되고 멋있는 나무가 돼서 신령한 열매를 맺는 가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미술치료 이 가족 동력화라고 하는 이 드로잉 테스트를 통해서 그 그림에서는 A그룹은 공격성이 많아. 공격성이. 왜? 세상과 경쟁을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안 믿는 젊은 부부들은 그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모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봉사 모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가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 찬양 모임도 하고, 너무나 다른 그룹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술 테스트를 통해서 그 그룹 간에 또는 소그룹이든 개인이든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경쟁심이 나오는 그림도 나오고 행복한 감정이 많이 나오는 그림도 나오고 또 우울한 감정이 나오는 그림도 나오고 대개가 이 A그룹에서는 거의 공격성, 경쟁심, 우울감, 분노감, 대립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쭉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미술 치료 같은 걸 하거나 심리 테스트를 해보면 그래요. 좀 이 그룹은 어떻게 돼요? 물론 크리스찬 가정이라 해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당연히.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Just a person,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B그룹, 크리스찬 가족 그룹에서도 이 커플 그룹에서도 그 안에 갈등도 있고
치열한 경쟁도 해야 되고 나가면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이런 것을 맛을 봐요. 그러나 똑같이 그 경쟁을 하지만 A와 B는 다르단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들이 60, 70, 80, 90 가면서 다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죠?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이리 오너라. 이제 왜? 그때는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계획을 하고, 10년 후, 20년 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쌓아서 어떻게 하고, 그거는 자유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A그룹도 부름을 받게 되고, B그룹도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한 75억 되는 인구가 살아가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살아요. 그 한 세대를 또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뭘 하실까요, 여러분? 네. 이 A그룹과 B그룹, 이 유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그룹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척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이 그룹에서는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드로잉 테스트, 그림 테스트를 하면 천국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비전과 소망이 많이 담기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B그룹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해피한 건 아니에요. 왜? 뭐 하다 보면 뭐 머리가 조금 안 좋고 또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또 학업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망가지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걸.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이렇게 배워서 자라납니다. 근데 이런 데에 여러분이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행복이라는 기준을 제일 좋은 대학이나 제일 좋은 이런 회사, 좋은 뭐 많은 인컴, 연봉 여기다가 둘 때 여러분들은 이미 불행해진다는 거. 그러면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relative, comparative에 빠지는 거죠. 즉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요. 그럼 트럼프 같은 사람만 행복하겠네? 예?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삼성의 이정 회장이라든지 그런데 행복합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그런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켜야 돼요. 크리스천 가정은 적어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수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 B그룹은 그것을 전수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공부해라, 뭐 해라. 보셨죠, 전에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려서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A그룹은 그래서 아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 왜? 세상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너는 1등이 돼야 돼, 무조건.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되고, 너는 앞으로 교수가 되고, 너는 물리학, 아주 목표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아이가 그 감당이 되냐고요, 지금. 얘는 지금 나가서, 놀이하는 게 소망인데, 그런 아이한테, 뭐, 와닿지 않는 그런 꿈을 갖다가 자꾸 얘기해주면은, 물론, 꿈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위인전도 읽게 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책들도 읽게 만들고 해야죠. 허나, 그 목적이 지나친 어떤 경쟁이나 성공제일주의로 가게끔 하면 자녀들을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미술 치료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 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렴. 또는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지? 얼마든지 그림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또 성인 그룹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 그룹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달에 지금 걱정거리가 뭐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래요? 그러면 이제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야. 이달에 얼마까지 벌어야 돼? 예를 들어 한 500을 벌어야 돼.
근데 수입이 한 300밖에 안 들어서 지난달에. 야, 이거 200만 원 쇼트 났네. 대출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크리스찬 B그룹에서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라이프. 이거는 라이프야. 즉,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에 그 쇼트난 200만 원 때문에 인생이 엎어지고 자빠집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봐 1년이면 쇼트 나봐 2,400이야. 물론 크게 생각하시면 큰 거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수많은 좋은 것들을 B그룹은 놓치질 않아요. 주님이 또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건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A그룹은 이게 없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제. 당신이 말이야 못 나가지고는 어떻게 남들 옆집에 철수 아빠는 말이야 1,000만 원 번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기 남편한테 심한 뭘 주는 거죠?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좋았던 양쪽의 커플 간의 그 감정, 사랑의 이 모든 게 서서히 금이 갑니다. 왜? 세상적인, 상대적인 이론을 가지고 자꾸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대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 상담을 쭉 해보면 이혼 상담의 거의 80%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B그룹은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교회 공동체, 크리스천 가정 공동체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 공동체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A보다 B그룹이 더 불행을 느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A그룹에서 있는 사람 중에 사업을, 유통업을 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버는 그룹이 있다 합시다. 여기는 공무원을 해. 또 회사 가서 월급을 받고 있어. 그런 커플들이 이미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다 합시다. 또 그 다음에 개인 사업하는 사람, 또는 뭐 레스토랑 하는 사람, 뭐 카페 하는 사람 다 있다 합시다. 크리스천 가정이에요. B그룹에는 보니까 뭐 검사도 있어, 판사도 있어, 무슨 뭐 방송 무슨 뭐 PD도 있어.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기가 나아.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뭐 유튜브 듣는 여러분들도 어디에 속했는지는 짐작이 되겠죠. 그러면 소셜 포지션, 즉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비교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시간이 가게 되면 가치라는 것이 이제 결국 남아요. 나는 뭘 위해 살아왔나는 가치. 그래서 그 가치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 처음에는. 왜? 성공 지향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물질에 관심이 제일 높을 때입니다. 3, 40대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을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70쯤 돼 봅시다. 만약에 80쯤 됩시다. 이제 90쯤 돼 봅시다. 천국 갈 나이가 다 됐어 이제. 이제 하나의 부르실 카운트다운이 떨어졌어. 이때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상에 내게 주신 그 날수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갔나? 너 뭐 하다 왔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뭐 사업하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니? 할 말이 없더래. 여봐라, 이 사람을 저기다 집어던져라. 자, A그룹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다 하긴 다 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을 다니는데 즐겁지가 않아. 근데 얘네들은 더 즐거워해. 와,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춤을 추면 신나. 근데 여기는 추고 싶어도 못 춰.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엉덩이 흔들어.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과 감정도 없어, 좋은 감정도.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런 그 미술 실화나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내 심리를 드러낸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잘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나? 나는 오늘 하루 사는데 어제 하루 행복했어 정말?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제일 행복한 비결이 뭐냐면 저는 목사면서도 교수지만 그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즉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그룹은 몰라.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는 그냥 냅둡시다 일단. 그런데 이 그룹은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커플 모임, 크리스찬 가정 이 여기서는 그것이 학습이 돼야 돼요. 아내, 남편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일어나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뭐 내가 잘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을 갖다가 죽음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신비롭습니다. 잠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도 주시고 잠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막 피곤해 지쳐서 줄부터 피곤한 사람이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돌연사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돌연사 뭔지? 자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비하게도 우리가 아침 되면 건강해지잖아요. 어제 막 피곤했던 몸이 피곤해.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땐 굉장히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참 피곤하구나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해요. 오늘 한 날을 꼭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습관이 이렇게 다이어리처럼 일기처럼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하루에 중요한 것들, 또 하루에 지나간 일들을.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걸 여러분, 집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뭐 하셨어? I don't know지. 기억 안 나죠? 지난주 수요일 날 뭐 하셨어요? 유튜브 여러분들, 지난주일 날 설교 뭐 들으셨어요? 제목 아세요? 딱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리프렉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프렉션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기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록을 하라. 매일. 요새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여기. 거기다가 다이어리에다가 하루하루 간단한 것들을 탁탁탁 해놓으면 지난주에 내가 뭐 했지? 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내 감정 또는 좋은 옷들이 있으면 그런 기뻤던 것 또는 내가 좀 부족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족한 것도 적어놓고 이게 나의 인생을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나만 좋으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울이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아이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아이가 자꾸 찡그리고 화를 내고 자꾸 짜증을 내면 내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웃고 사랑스럽게 허구해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가 역시 또 우리 엄마, 아빠 최고 하고 스마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부부들 특히 이거 많이 배워야 돼. 난 미국에서 한 19년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미국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배울 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 2011년에 이제 우리 어머니 병 치료 때문에 나왔는데 나오니까 참 좋긴 좋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다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댕기다가 주일날이나 보는 거예요, 서로. 우리 교포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중에는 한국 사람 보기 힘들어요. 다 지 가게나 남의 가게 가서 일하는 게 그게 이민자의 삶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한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서 집 팔아, 아파트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가가지고서 부모들은 인류대학 나가서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흑인들 상대로 구멍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탁소 하고 앉아있고. 조금 크면은 이제
술 도매상 하면 성공했다고 그래. 예? 술 도매상 하면. 그런 거 아니면 튀김집을 하거나, 예? 아니면 조금 더 크면 슈퍼마켓 하거나. 그림에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교포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하고 180도 틀리다. 목회자도 서빙 미니스트리에 대해 섬기는 목회, 이민 목회라는 건. 왜? 그 교포들이 삶이라는 게 아주 고단하고 변화가 없어. 한번 세탁소 하면은 그거 접기 전까지는 어디 못 갑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가게를 열어 시작하죠. 무슨 여기처럼 뭐 웬 휴가가 이렇게 많아, 여기는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지금 미국에 LA마다 200만 명 살아요. 예. 뉴욕에 한 뭐 50만 명, 필라델피아에 한 10만 명. 이제 뭐 화납니다. 몇 명씩 사는지를. 미 50개 주에 전부 다. 예. 텍사스에는 한 2만 명, 이렇게 다 이게 사는데 그 생활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아가페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2004년에 법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기독교 치유 상담 연구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무료 법률 상담, 그 다음엔 무료 의료 상담. 이거는 제가 병원에 사무실을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13명의 의사들을 제가 함께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날에 거기 와서 환자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제가 이제 최초를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이제 신문에다 큰 광고를 내서 무료 진료하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외과, 안과, 그 다음에 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 별걸 다 해서 의사들 전공별로 해서 이렇게 쭉 오랫동안 했어요.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에 제가 한국에 나올 때까지 그 사역을 쭉 했는데, 하면서 보면 참 공통적인 특징이 이민자의 삶은 첫째, 론썸이야. 즉, 외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한성. 즉, 내가 아는 사람끼리만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까운 몇 사람하고 교제하는. 물론 봉사는 같이 합니다만, 교회 내에서도 그만큼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게 돼요. 일을 안 하면 한국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팽개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부모나 가이던스가 없으면은 그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 못 옵니다. 반드시 가이던스나 부모가 자기 차에 태워서 데려오게끔 돼 있지, 안 그러면 아이를 못 내보내. 학교에서 안 보내줍니다. 이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댕길 때 내가 가서 다 데려왔어요. 끝날 시간 되면 또 아침에 아이들 샌드위치나 이런 베이글이나 이런 거 해서 아침 해서 먹고 나면 내 차에 태워서 같은 학교를 댕겼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떨어뜨려 놓고 또 데려오고, 그다음 고등학교 이제 돼서는 임시 면허를 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운전면허를 시험 공부하거라 해서 따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서 한국말은 폰티악이라지, 폰티악. 미국에서는 파니악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식 발음을 하면 폰티악이라고 해서 GM 차예요. 짙은 부르색인데 그 차를 하나 내가 사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들이 딸하고 고등학교를 그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예.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미성년자 때는 가이던스의 보호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민자들의 가족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아주 부족하다는 이게 특징이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나가서 가게에서 일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와.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또 부모들의 소망이 뭐냐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 스피치 스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영어 잘해, 딸이 영어 잘해. 그게 아주 위로가 돼. 그러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그걸 교육을 시켜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해놓고 데려간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영어는 잘해, 이제. 그래서.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못해. 한국말을 못하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돼, 안 돼? 그러고는, Mom, why you cannot speak English well? 이러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제. 엄마 왜 영어도 못해? Don't come please our school. 학교에 오지 마. I'm so ashamed. 부끄러워. 엄마가 부끄럽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글학교, 코리안 랭귀지 스쿨을 만들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어 학교. 그리고 거기서 한국어 역사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미술반, 음악반을 만들어서 미술교육, 음악교육 하면서, 역사교육 하면서 한국말에 초점을 뒀지.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내가 처음에 딱 담임 목사를 부임하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텍사스에서 필라델피아로 와서 아이들이, 거기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 아예.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말이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Hi, Pastor. Come on. Stand by me. 난 바로 불러요, 그냥. 그럼 애들이 이러지 얼어 있어, 이제. Hi, Pastor. Who teach you? Hi, Pastor. Let me teach you. 목사님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하는 거야, 알았지? 다시 해봐. 그래 애들을 세워놓고 전부 그 교육을 시킨 거야, 이제. 그러더니 그 집사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최고래. 그렇게 해도 말 안 듣던 애들이 목사님한테 한번 혼나더니 전부 인사를 짓고 90도 꺾고 사는데 안 하면 혼나니까. 나는 그냥 옛날에 전도사 할 때도 있잖아. 교육전도사 3년 할 때도 별명이 뭐냐면 나만 나타나면 형사 전도사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고 애들이 딱 서가지고 그냥 인사를 90도로 하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지 내가. 그냥 비빌 돌아쳐며 가니까 안녕하세요. 왜 인사가 왜 이렇게 빙 돌아 머리가. 안녕하세요. 그럼 이리 와봐. 하나님 믿는 자녀가 그렇게 인사하면 되겠어? 웃으면서 전선이 안녕하세요. 똑바로 해야지. 해봐 한번. 그냥 소문이 쭉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타나면 아주 뭐 칼같이 해. 그냥 전도사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집안의 구조가 잘못되면요. 제 말의 뜻이 뭔지 알겠죠? 오늘 이 강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감정 읽어내기를 하기 위해서 미술 치료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건데 이것만 해서 감정화 읽으면 뭐 하겠어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심리치료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A그룹, B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안 믿는 부부 모임, 가정. 믿는 가정 모임이 있다 하시다. 그러면 이 두 모임에서 첫째는 이렇게 분명한 가치관, 인생관 또는 모든 생각하는 생각에 대한 관점이 역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가치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있을 때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교회는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역시 이 사람도 보니까 물질 중심이야. 분명히 크리스천 가정 안에 있는데도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30세부터 40세 10년 동안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커플 모임을 제가 쭉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하기 전까지. 그때 보니까 굉장히 같은 크리스찬 모임의 청년 모임이지만 다 틀려요. 레벨이. 사고의 레벨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적이야 생각하는 거지. 그 제자 훈련을 시킬 때도 보면은 관심이나 모든 것들이 물질적이고 사회의 어떤 그런 성공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모든 게 가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제자 모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자꾸 수정을 해줘야 돼, 지도자는. 왜냐면 그게 안 돼버리면 좌절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잘 되면 좋다 그러고, 조금만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족 안에서 자꾸 그런 걸로 문제가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그룹에서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지. 그러면 이 사람들 밑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 이거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심지어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미술 치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그 사람이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나오지만 어떤 암시를 하는지 또는 어떤 리어슈런스, 재확인을 하는지 또는 서포트를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 또 어떤 환기란 말은 벤틸레이션이란 말인데 영어로 벤틸레이션은 사실 환기란 말은 공기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리학으로 말하면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죠. 분위기를. 그 사람의 심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환기가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막 울어. 아이가 막 울 때 걔가 좋아하는 그런 놀이나 게임 같은 거를 가지고 이리 와봐. 할머니가 게임할까? 그럼 지가 좋아하잖아. 그럼 막 울다가 지가 좋아하는 걸 제시해 주니까 뚝 붙이고 와서 언제 울었냐고 막 웃으면서 한단 말이죠. 그게 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똑같아. 아침이나 점심이나 똑같아. 별로 재미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이러면 이건 뭐냐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감정은. 감정이요. 웃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 감정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정의 영성을 주신 거예요. 지성은 인텔리전스입니다. 감성은 이모션입니다.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해서 영이야, 영. 그러니까 soul이라고 하겠죠. 스피릿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의 의지, wills, 즉 의지라는 건 내가 하루하루 할 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결단하는 걸 will이라고 그래요. 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할 땐 God's will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그래서 we gotta follow God's will.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야 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났다고 의사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약 주고 또 다음 한 달 있으면 오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댕긴다고 우리 마음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behold. 이전 것은 지나갔다. Past must be gone already. 이미 우리 과거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실패했고 이 모든 나쁜 bad feeling, 나쁜 감정들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Become new things.
new pulse, new life.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이 되었도다. 그게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죠. 그게 뭐의 조건이? 누구든지, whoever, sta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교회 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why you cannot feeling happiness in Christ if you say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말과 표정에서는 해피니스 필링이 없다 하면 그 뭔가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빠 엄마라면 아빠 엄마가 행복하지 못하면 아들 딸이 행복하겠어요? 아들 딸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들 딸의 친구들도 행복하겠습니까? 그만큼 나라라는 사람이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뭘 찾으면 가인이 되고 말아요. 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탕자의 비유하고 비교해보면 재밌잖아요. 응? 돈이 좋아서 세상 쾌락이 좋아서 둘째 아들은 떠났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결국은 다 허랑방탕하고 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간에서 누워있다가 그때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지가 돼가지고선 아버지한테 오니까 아버지는 벌써 산거가 먼데 늘 우리 둘째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다.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은 돈만 있으면 everything okay 하는 인생을 가졌다가 세상 허랑방탕하고 나니까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였구나.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된 거지.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들은 교회를 말하면 아주 거기에 핵심 그룹들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망칭창이가 돼가지고 와니까 웰컴을 해야 되는데 싫어하고 있어. 그게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야. 그게 만약에 술주정뱅이야. 왔는데 왜 교회에서 싫어하지? 반겨주질 않아? 마음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괜히 급떨떠름해. 그게 바로 제2의 탕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버지 앞에 날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죽어져가는 만신창이가 돼 세상에 발항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등록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일부만 극소수만 가져. 하나님 주신 무엇인가 하는 극소수만 불쌍히 여기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사랑을 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심리학적으로 예수님의 심리학은 뭘까요? 예수님의 심리학은 뭘까요? 한 영혼을 즉 이 소자 하나에게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게 되냐는 그 메시지 안에 천국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심리학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속성이 있어요. 즉 이 B그룹이라고 해서 바른 정립과 바른 신앙관이 형성이 돼서 성숙해지지 않냐면 이 그룹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이래서 얘는 이래서 즉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비판하는 관점에 솟아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가면 그래도 나를 환대해 주겠지. 근데 한 몇 주는 잘해주더니 그 다음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뭐가 돼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긴 합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긴 합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강도 만나고 도둑 만나고 엉망돼가지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한때 잘 나가다가. 네? 그래서 일반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드리기는 B그룹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라. B그룹에 있는 이유는 A그룹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혼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희망이 없어져. 한때는 잘 나가던 그 세상의 지위야. 그래서 의사야 나는 뭐 학벌이 뭐 서울대를 나왔어. 나는 뭐 그냥 무슨 명문을 나왔어. 나는 사업을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땐 좋아지죠. 세월이 절대로 똑같이 두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업앤다운이에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러면 가는 거예요. 젊을 땐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세월이 가면은 50대쯤 되면 이해하는 거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인생은 허무하구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다 모든 게 헛되다. 안개와 같구나. 그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갈 때가 교회라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 변화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 이러고만 있으면 B그룹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심지어 또 갈등이 생겨요. 처음엔 다 좋은 뜻으로 모였다가 이 B그룹에서 또 여기서 또 괜히 묘한 기류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저기압이고 여기는 고기압이고 여기는 바람이 불고 여기는 비가 내리치고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왔다가 실망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지금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성장도 안 돼요. 애를 안 나니까. 아마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10년 있으면 아마 교회가 절대 위기가 올 겁니다. 10년 있으면 여러분 나이가 10살 더 위가 되는 거예요. 60인분은 70, 70은 80, 50인분은 6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주일학교가 없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썬데이 스쿨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그런 걸 생각하시고 미래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후 우리 교회는 그림을 오늘 주제가 미술치료입니다. 동력화 그림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거 그려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 30년에 어떻게 될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어떤 교회들은 10년 있으면 아마 문 닫을 수 있어. 왜? 주일학교가 없으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 닫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미래, 우리 가정의 10년 후의 그림, 나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의 그림, 이거 그려보세요.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면 그렇구나. 내 10년 후의 삶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근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future preparation이라는 플래닝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준비 계획을 가지라. 이걸 생각만 해서 그냥 있으면 또 그 생각은 날아가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그려보면 많은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다양한 이러한 예를 들면서 여러분과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좀 깨닫고 또 더 행복한 가치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 B그룹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A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죠. 이들이 여기를 따라오게 해야죠. B그룹을. 분명한 그 어떤 트렌드,
그리고 어드벤처, 그 다음에 어떤 그 퓨처, 라이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B그룹에 있을 때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런 챌린지가,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심리치료 교실에 나오셔서들 함께 협력하고, 유튜브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참케 하시고, 또 심리치료도 받게 하시며, 또 특별히 오늘은 가족 이런 동력 테스트를 그림을 통해서 미술 치료를 하면서 또 내 삶을 그려보고 나의 계획을 그려보고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그려보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희망적이고 또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식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문제의식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우리가 수많은 삶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또 기도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도 받고 또 내가 상담과 심리 모든 이런 것들을 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지금도 이렇게 방황하는 A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